주도주 완전 정복 27강. 주도주의 신고가 돌파 후 눌림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식시장에서 강한 주도주를 발견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고가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은 불안해집니다. 신고가 돌파가 실패한 것일까? 상승 추세가 끝난 것일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강한 주도주도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상승하고 쉬어가고 다시 상승하고 또 쉬어갑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눌림목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모든 하락이 눌림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락은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건강한 조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하락은 주도주의 상승 추세가 끝나가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가를 돌파한 주도주가 조정을 받을 때 건강한 눌림목과 위험한 하락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27강에선 신고가 돌파 이후 나타나는 눌림목을 판단하는 방법을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가 돌파 이전의 상승 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눌림목만 따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종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신고가를 만들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산업의 성장성이 부각됩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거래 대금이 증가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이후 신고가까지 돌파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정과 단순한 뉴스나 테마로 며칠 만에 급등한 종목의 조정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진짜 주도주의 눌림목을 찾으려면 먼저 그 종목이 진짜 주도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고가 돌파 후 이전 고점을 지켜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가가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중요한 고점이 있었습니다.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그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가격은 바로 이전 고점입니다. 과거에는 저항선이었던 가격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나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돌파 이후에는 이전 저항선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지만 이전 고점 부근에서 하락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합니다. 이런 모습은 건강한 눌림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가를 돌파한 뒤 곧바로 이전 고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돌파 가격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반등할 때마다 이전 고점에서 다시 밀립니다. 그렇다면 신고가 돌파가 실패하고 있는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강한 돌파는 돌파한 가격을 지켜내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조정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지 봐야 합니다. 신고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증가했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가 상승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돌파 후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주가는 내려가지만 적극적으로 팔려는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눌림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격은 쉬고 있지만 큰 매도 압력은 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큰 음봉이 나옵니다. 다음 날도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또다시 큰 음봉이 나옵니다. 중요한 지지선까지 큰 거래량과 함께 깨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눌림목인지 큰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과정인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돌파할 때 거래량 증가, 조정할 때 거래량 감소, 재상승할 때 거래량 재증가. 이 흐름은 강한 주도주의 건강한 상승 과정에서 자주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네 번째, 조정할 때 거래대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합니다. 거래량과 함께 거래대금도 중요합니다. 신고가를 돌파할 때 수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했습니다. 시장에 큰 돈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대금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중요한 가격을 지켜냅니다. 이것은 큰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을 받을 때도 엄청난 거래 대금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하락합니다. 거래 대금은 큰데 가격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돈이 거래되고 있지만 그 결과가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 대금은 크기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이 가격을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한 주도주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습니다. 주가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잠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5일선을 깨기도 합니다. 때로는 21선 부근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주도주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 전체의 방향입니다. 중기 이동평균선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가, 정배열 구조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는가, 주가가 중요한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가,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강한 주도주는 조정을 받아도 상승하는 이동평균선 위에서 다시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선이 무너집니다. 중기선도 무너집니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아래로 바뀝니다. 반등해도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눌림목보다 추세의 변화를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저점이 높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한 상승 추세의 기본은 고점과 저점입니다. 주가가 상승합니다. 신고가를 만듭니다.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전 조정의 저점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락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합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차트에서는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강한 상승 추세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반대로 신고가를 돌파한 뒤 조정을 받습니다. 이전 저점을 깨버립니다. 반등합니다. 그런데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다시 하락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저점을 만듭니다.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집니다. 이런 구조로 변한다면 상승 추세가 약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눌림목을 볼 때는 단순히 몇 퍼센트 하락했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저점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일곱 번째, 시장보다 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도주의 눌림목을 판단할 때 시장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10%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주도주는 3% 정도만 하락합니다.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자 가장 먼저 상승합니다. 이런 종목은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은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내 종목은 크게 하락합니다. 시장이 반등해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주도주들은 신고가를 회복하는데 내 종목은 계속 약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상대적인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도주는 시장보다 강해야 합니다. 조정에서도 그 강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덟 번째, 같은 섹터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만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도 섹터 전체가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강한 주도 섹터가 전체적으로 잠시 조정을 받습니다. 대장주도 조정을 받습니다. 2등주도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섹터 전체의 건강한 조정일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대장주만 약해집니다. 같은 섹터의 다른 강한 종목들은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도 강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종목만 계속 하락합니다. 그렇다면 대장주가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도 섹터가 살아있어도 대장주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은 섹터 안에서 누가 가장 강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를 돌파한 주도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큰 물량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정 과정에서 조금씩 매수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매수 규모가 증가합니다. 이런 흐름은 큰 자금이 아직 종목에서 이탈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신고가를 만든 뒤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합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며칠 동안 계속 물량을 줄입니다. 주가도 중요한 지지선을 깨기 시작합니다. 거래 대금은 다른 섹터로 이동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의 큰돈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은 하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방향과 지속성을 봐야 합니다. 열 번째,
재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다시 증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눌림목 판단의 마지막 확인 과정입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을 지켰습니다. 시장보다 강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가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회복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은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이전 단기 고점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거래 대금도 다시 증가합니다. 이것은 시장에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눌림목의 핵심은 단순히 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 후 다시 상승할 힘이 나타나는가입니다. 그래서 주도주 투자자는 바닥을 정확히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끝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지 않습니다. 돈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신고가 돌파 후 건강한 눌림목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고가 돌파 이전에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 둘째, 조정에서도 이전 돌파 가격을 지켜낸다. 셋째, 조정할 때 거래량이 감소한다. 넷째, 하락할 때 거래 대금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다섯째, 상승하는 주요 이동평균선을 지켜낸다. 여섯째, 이전보다 높은 저점을 만든다. 일곱째,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여덟째, 같은 주도 섹터의 흐름이 살아있다. 아홉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열째, 재상승할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다시 증가한다. 이런 조건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건강한 눌림목인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하락의 특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고가 돌파 후 곧바로 이전 고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락할 때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큰 거래 대금이 발생하지만 주가는 계속 밀립니다.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이탈합니다. 반등해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집니다. 시장보다 약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거래 대금이 새로운 섹터로 이동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단순한 눌림목이라는 생각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주도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돈은 계속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7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눌림목은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봅니다. 거래량을 봅니다. 거래 대금을 봅니다.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봅니다. 시장과 비교합니다. 같은 섹터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를 돌파한 뒤 주가가 떨어졌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주도주니까 무조건 다시 오른다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측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돌파한 가격을 지켜내는가, 조정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가, 큰돈이 빠져나가지 않는가, 시장보다 강한가,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가,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진짜 주도주의 눌림목은 상승이 끝난 자리가 아니라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쉼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빠져나간 종목의 하락은 눌림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눌림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도 다시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시장에 큰 돈이 아직 이 종목에 남아있는가? 돈의 흐름을 읽으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다음 28강에서는 주도주의 눌림목에서 재상승 신호를 어떻게 찾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을 마친 주도주가 다시 움직이기 직전 차트와 거래량, 거래 대금과 수급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다음 강에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